네, 뉴스인 뉴스 시간입니다. 중국 정부의 위드 코로나 선언과 함께 중국인들의 여행이 폭발적으로 늘고 있습니다. 코로나19로 침체됐던 우리 관광업계로서는 반가운 소식이 아닐 수 없겠죠. 오늘은 중국인들의 여행 증가가 우리나라 관광 산업에 어떤 변화를 가져다 줄지 박찬영 해설위원과 전망해 보겠습니다. 박 의원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박 의원, 중국인의 여행 소비가 크게 늘었다고 그러는데 얼마나 늘어난 겁니까? 지금 중국 정부가 위드 코로나 선언한 다음에 여행 많이 가라, 소비 많이 하라 하면서 뭐 소비 쿠폰도 발행하고 막 그래요. 지난 노동절 때 보면은 중국에서 2억 7,400만 명이 여행을 갔습니다. 그래서 코로나 발발하기 직전과 비교해서 19%나 증가해서 굉장히 많이 늘었다고 볼 수가 있죠. 지금 영상을 하나를 준비했는데 지금 보는 화면이요. 저게 뭐냐면 중국 그 황산에 갔던 여행객들이 너무 많은 사람들이 저곳에 여행을 가다 보니까 근처에 숙박업소가 예약이 다 꽉 차 있어서 게다가 이제 여행을 산에 올라갔던 사람들이 이제 내려갈 시간을 못 찾아서 그때 그 황산에 있는 그 화장실에서 그날 잤다라는 거의 노숙을 하는 거네요. 저 영상이 굉장히 이제 이슈가 됐었는데 그만큼 많은 사람들이 이번 노동절 기간에 여행을 갔다라는 건데 TTG 아시아라고 여행 전문 저널이 있습니다. 여기에서 중국의 그 부유층을 상대로 설문조사를 했습니다. 당신들 그 해외여행 갈 거냐라고 물어봤더니 응답자의 한 60%가량이 해외여행 가겠다라고 했어요. 이 부분을 이제 우리가 주목을 해볼 부분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그렇군요. 60%. 사실 코로나19 이전에도 우리나라에 중국 관광객들 워낙 많이 오지 않았습니까? 유커라고 이렇게 부르기도 했었는데 우리 여행사들 그럼 상인들 기대를 좀 해도 되는 겁니까? 어떻습니까? 지금 제주에 많은 관광객들이 한때 왔었었죠. 그래서 제주 같은 경우에 보면은 그 코로나 기간에 중단됐던 한중간 여객 노선 재개되면서 좀 기대를 많이 했었는데 지난 4월 달에 봤더니 외국인 관광객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한 10배가량 늘었다라는 조사 결과가 나왔어요. 그런데 중국인 관광객이 문제입니다. 한때 그 유커라고 부르는 단체 관광객들이 오질 않아서 중국인 관광객은 큰 변화가 없었다라는 그런 얘기고요. 또 하나 이제 명동 같은 경우에도 한때 많이 그 중국인 관광객이 왔었는데 최근 들어서 동남아 관광객들이 많이 늘었고 제가 그 지하 쇼핑센터 상인회 측에 전화를 해봤어요. 전화를 해봤더니 마찬가지로 동남아 관광객은 늘었는데 중국인 관광객은 지난해 이때나 지금이나 큰 변화가 없다 이런 답을 내놨습니다. 한번 이거 전반적인 그 시기열을 한번 보면은 이해가 쉬울 것 같은데요. 그래서 제가 그래프를 하나를 준비를 했습니다. 국내에 들어온 중국인 관광객 추이를 한번 제가 자료를 받아서 그래프를 뽑아봤더니 사드 사태 있잖아요. 그 사드 사태 때 중국인 관광객이 급감했습니다. 단체 관광객을 중단을 시키면서요. 그 다음에 2017년 4월 저점으로 해서 5월부터 사드 해빙기, 그래서 일부 단체 여행객들이 들어오면서 중국인 관광객이 회복을 하다가 코로나 사태 직격탄 맞고 지금 그래프에서 보듯 거의 바닥을 기다가 최근에 소폭 올라갔는데 올라갔다고 하더라도 코로나 직전 상황 비교해서 14.4%, 그러니까 예전에 100명 들어왔으면 지금 14명밖에 들어오지 않는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그러네요. 그래프를 보니까 그렇게 나오네요. 네. 또 하나 볼 수가 있는 부분이 전문가들이 얘기하는 부분이 그겁니다. 결국에는 단체 관광객이 들어와야 되는데 현재 상황으로 봤을 때 뭐 아시다시피 한미 정상회담 이후에 중국과의 관계가 굉장히 껄끄러워지지 않았습니까? 그런 점을 고려했을 때 당분간은 이 단체 관광객이 들어올 가능성은 거의 없다 이렇게 점쳐지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럼 이렇게 그러니까 단체 관광객들이 좀 줄었어도 중국인들의 이제 소비가 살아나면 어느 정도 지갑을 열 텐데 이런 부분을 좀 공략해 보면 어떨까요? 우리 그렇게 된다면 우리 경제에는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요? 근데 이제 여행객 증가 딱 여기까지인 것 같습니다. 여행객이 증가를 하긴 했는데 소비가 수치로는 지금 크게 늘어난 게 나타나질 않고 있는데요. 그렇군요. 중국인 소비를 볼 수 있는 지표 중에 소매 판매라는 게 있어요. 소매 판매가 3월에 10.6%, 두 자릿수는 나왔습니다만 그래프에서 보듯이 2022년 상반기에 거의 10% 아래로 떨어졌으니까 기저 효과를 감안하면 크게 늘어난 게 아니고 저 추세가 더 높은 수치로 오래 유지돼야지만 소매 판매가 늘어난 거라고 볼 수 있고 게다가 외식업이 한 20% 이상 늘었거든요. 그러니까 먹는 거 위주로 지금 소비를 늘리고 있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나라에는 큰 도움이 안 된다라고 보여지고요. 한국은행 그 북경사무소가 최근에 보고서를 보내왔어요. 봤더니 코로나 이전 성장세는 중국이 회복을 못하고 있는 것 같다. 그래서 중국인들이 소비라든지 민간 투자라든지 이런 부분이 회복되려면 조금 더 시간이 필요하다 이런 전망을 내놓기도 했습니다. 그렇군요. 이렇게 관광에서 재미를 못 봤으면 이 거대 시장인 중국 수출 여기서 좀 이렇게 그 만회를 하면 어떨까 싶은데 이게 좀 늘려야지 될 것 같은데요. 이 부분은 어떻습니까? 조금 전에 제가 리포트 나가는 것도 잠깐 봤는데요. 그
중국이 우리나라의 최대 수출국 아니겠습니까? 20년 동안 1위 국가였습니다. 네. 근데 우리나라는 주로 중간재를 중국에 수출해서 중국의 제조업체들이 그 중간재를 가지고 완제품을 만들어서 수출하든지 내수를 쓰게 되는데 중국의 제조업 상황이 소비 쪽보다 지금 더 안 좋다라는 게 문제입니다. 4월 기준으로 해서 중국 제조업 PMI라는 게 있어요. 이게 뭐냐면 제조업체에서 일하는 구매 담당 직원들한테 당신들 신규 주문 얼마나 받았냐 아니면은 뭐 고용이 어떠냐 이런 거를 평가를 해서 그래프를 제가 준비를 안 했군요. 50을 기준으로 해서 50 이상이면 회복이 되는 거고 50 미치면 안 좋은데 이게 49.2밖에 나오지 않았습니다. 이 전달보다 더 떨어졌고요. 또 하나 문제는 이게 다른 나라랑 우리나라랑 비슷하면 모르겠는데 우리나라만 유독 안 좋다라는 게 문제입니다. 지금 그래프에서 나오는 걸 말씀하시는 거죠? 지금 우리나라 관세청이라고 할 수 있는 중국의 해관 총소에서 자료를 냈는데 대중국 수출의 그 순위를 봤더니 우리나라가 지난해 1분기에 2등이었었거든요. 근데 5위로 떨어졌고 가장 지금 아픈 부분이 그 마이너스 28.2%.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그 주요 국가 가운데 가장 하락률이 떨어졌다라는 겁니다. 그러네요. 예를 들어서 미국이라든지 타이완이라든지 이들 나라가 사실은 더 떨어져야 되는데 우리가 하락률이 더 컸다라는 부분이 굉장히 아쉬운 부분이고 이제 문제는 반도체가 중국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하락률이 큰데 무역협회에서 자료를 냈는데 1분기에 마이너스 44.5% 하락률을 기록했습니다. 굉장히 크고요. 반도체, 메모리 반도체 사이클을 상으로 봤을 때 하반기에는 이제 바닥 짚고 올라갈 것이라는 전망이 많은데 문제는 대중국 수출 반도체가 크게 회복될 것이냐. 이게 마찬가지로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한미 그 정상회담 이후에 한중 간의 관계가 크게 회복되지 않은 상태거든요. 그러니까 두 가지로 볼 수 있어요. 첫째, 한중 간의 관계 회복을 위해서 우리가 열심히 노력을 한다든지 그게 안 된다면 다른 대체 투자처를 개발을 해야 되는데 이게 쉽지가 않다라는 게 현재의 상황입니다. 그렇군요. 안 그래도 내수 경제도 어려운데 이 수출까지 많이 힘든 상황입니다. 박 의원님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